자, 그러면 이제 진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총칙에는 일단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정의 있고요. 자, 목적부터 보면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자, 행정절차법 제1조 목적인데요. 요거는 외우실 분들만 외우시고 읽어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행정절차는 뭐야? 라고 하면 사실 요거는 21페이지 잠깐 넘어가 보시면 행정절차법 제3조에 보시면 적용범위 제1항 보시면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를 우리는 행정절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절차 다시 돌아오셔서 1조에 19페이지 1조 보시면 그래서 이 법은 그러한 그 처분, 신고 여러 가지 총 8가지에 대한 어떤 절차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면서 이건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건데 어떻게 보호하냐라고 하면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좀 희한하게 국민의 참여를 도모한다라는 이상한 부분이 싹 들어오면서 이제 그 아까 마지막 4번 논점으로 보셨던 국민 참여 뭐 이런 것들 규정이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행정 절차를 함에 있어서 절차를 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절차적 법치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절차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고 절차적 법치주의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고 어떻게 보호를 하겠냐라고 하면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제 녹여서 쓸 수 있으면 녹여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2조의 정의는 우리가 이제 저 기본 강의 때 한 번씩 다 외웠던 부분인데 자, 정의에서 보시면 일단 이제 법률관계 아까 저번에 그려드렸을 때 행정청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등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처분이다 라고 해서 이제 못해도 세 개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 자 그래서 이제 행정청이다 라고 하면 행정청은 감옥과 남옥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돼 있어서 감옥에 보시면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서초구청 아까 관악구에 살고 있는 이 이제 서초구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서초구청장이 그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항상 바뀔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관련 법령상 그 처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초구청장일 수도 있고 관악구청장일 수도 있고 서울시장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일 수도 있고 뭐 병역과 관련된 거는 뭐 병무청장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여기 있는 행정청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 기관을 말하는데 그 기관들이 다 행정청인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기관들 중에서도 그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하는 그 표시기관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고 그 뒤에 20페이지 잠깐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이제 20페이지 보면 비교 개념에서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주체는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을 우리는 행정주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행정주체가 가장 큰 뭐라고 했죠? 가장 넓은, 가장 위에 있는 상위 카테고리고요. 그 밑에 이제 행정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서울시가 뭐 계약을 했다. 아니면 서울시가 여기에다 뭘 짓는다. 라고 할 때는 행정주체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행정주체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민법에서 대리 보시면 대리인이 행한 행위는 이제 본인에게 귀속이 되잖아요. 얘는 본인과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 얘네들이 이제 행정주체가 되는데 여러분들 서울시청 쓱 들어가 보시면 안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건축가도 있을 거고 뭐 민원 해결과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지적과 있을 거고 뭐 고충 상담과 있을 거고 아니면 의결기관들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이제 서울시장 이제 만나러 딱 들어가 보면 이제 비서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뭐 그런 이제 보좌기관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을
이제 행정기관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행정기관들 중에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기관을 우리는 행정청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얘네들 중에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서초구청장, 서울시 밑에 서초구청장이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서초구청장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제 행정청의 지위를 갖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서울시장이 이름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어떤 거에 밑에 서울시장 땡땡땡 하고 직인 딱 박혀가지고 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어떤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하는 그 기관이 행정청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19페이지 넘어오시면, 그래서 감옥에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남옥을 보시면 남옥에서는 이제 그 밖에 이고 법령 또는 자치법규, 괄호는 안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는 누가 봐도 행정청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남옥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리까리한데 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제 공공단체라, 맞죠? 공공단체. 그리고 사인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공단체나 사인은 그러면 얘네들은 국가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떠한 단서가 붙는 거죠? 아까 본 것처럼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근데 뭐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그래서 법령 등에 따라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혹은 위탁받은 사람. 그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보면 이제 이런 공공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LH, SH, LH에서 이제 분양한다든지, 분양권을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같은 데에서 이제 어떤 급여에 관한 결정을 한다든지, 어떤 국민의 권익과 이런 것들을 이제 행정 권한을 이제 법령상 위임을 받아서 이제 수행하는 그러한 공공단체들, 이런 단체들 생각하시면 되고, 그 사인이라고 하면 우리 아까 요걸 위해서 아까 그 사례도 들려드린 건데, 우리 복효적 행정행위 할 때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사들 이제 토지 수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표정들이 무슨 소리였어요? 이런 표정인데, 아까 이제 이렇게 행정청 있고 갑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사업 인정을 하면, 이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재개발 같은 거, 재개발 남의 땅을 수용해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을 땅이 수용당했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나가나요? 아니요. 헌법 제23조에 보시면 정당한 보상을 받아서 보상금 받고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 보상금 누가 평가하냐? 감정평가사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법령에서 어떻게 저희에게 어떤 업무들을 위임을 하는 그런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인들도 이제 그러한 업무에 관해서는 그런 이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있는 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남옥에 있는 건 공공단체, 그리고 사인 이렇게인데, 얘네들은 행정 권한을 법령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잡아서 딱딱딱 암기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행정청에 대한 정의를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 자, 처분이라고 하면, 자, 읽어보면 행정청이 행하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행하는, 그래서 이 행정청이 행하는, 여기까지 이해가 되고요. 자, 그럼 문제는 여기에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라는 부분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읽히죠. 그래서 이게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우리는 처분이라고 말하는데, 요거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아까 보시면 다 떼버리고 이제 서초구에서 이제 술집을 하죠. 이 사람이 뭐 했죠? 아까? 미성년자에게 이제 주류를 판매를 했죠. 그래서 얘가 행정청이 이 사람한테 뭘 했죠? 아까 영업정지, 그쵸? 2월. 네,
법상으로 그냥 2개월 이렇게 안 하고 2월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그냥 2월 이렇게 있으면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2월 이렇게 이러한 것을 했다. 이게 과연 처분인가? 이 정의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청 아까 서초구청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서초구청장은 아까 보시면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행정기관 중에서 행정에 대한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하는 기관이었잖아요. 얘는 행정청이 맞네요. 그러면 행정청이 행하는 모시기는 맞죠? 그죠? 행정청이 행하는 뒤에 보시면 공권력의 행사 이렇게 돼 있죠. 공권력을 행사한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실 거고요. 그러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 뭐냐라는 거죠. 자, 보면 얘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를 했고 이 주류를 판매해서 이러한 처분을 할 때는 당연히 무슨 법이 있었겠죠. 법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이러한 처분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는 걸 구체적 사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가 이제 구체적 사실인 거예요. 그죠? 판매를 했으니까 그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인데 아까 땡땡땡땡 법에 따라서 이러한 공권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땡땡땡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이게 이제 처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처분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당사자 등이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이 법에서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땡땡땡땡 법에 보면 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 사람에게는 뭐 과태료를 물 수 있고 뭐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적혀 있으면 행정청이 그러한 법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법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땡땡땡땡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서 이제 공권력의 행사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어 보시면 다시 보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 읽으실 때 내가 입으로는 이제 구체적 사실 이렇게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이제 미성년자 주류 판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청 서초구청장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미성년자에 대해서 주류를 판매했다는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땡땡땡땡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어떤 영업정지 처분을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면 되고 자 여기까지 읽으시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리고 그 거부 그럼 어떤 신청을 했을 때 거부를 한다라는 것도 처분에 해당하고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작용은 뒤에 보시면 다시 20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이것도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놨어요. 행정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청이 행하는 어떠한 행위들을 행정작용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는 뭐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행위, 공법사계약, 사실행위, 행정지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것 중에 이제 행정행위가 있고 그 행정행위와 처분은 거의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넘어오셔서 19페이지 다시 넘어오셔서 그래서 처분이라 하면 이제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준할 수 있는 다른 행정작용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 행정청도 했고요. 처분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행정지도라고 나오는데 그 아까 그 행정작용에 보면 행정지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과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도 행정작용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데 얘는 뭐냐면 어떤 행정청이 당사자 등에게 야, 너 지금 오늘 요즘 축제에서 와 무슨 시장에서는 뭐 그런 뭐 바가지 논란이 많던데 우리 지역 축제 할 때 야 너 앞으로 저는 너 뭐 10,000원 받으려고 했어? 그러지 말고 한 5,000원만 받아. 라는 식으로 어떤 법을 집행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소관 사무를 함에 있어서 그냥 그런 국민들에게 어떠한 행정청의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 행정청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막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이 책 좋아, 이거 보래. 막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뭔 개소리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 좋아요, 보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되죠. 이게 지위가 뭔가를 만든다고 해서 행정청이 얘는 그냥 단순하게 조언을 해준 건데
이런 조언에 따라서 어떤 뭐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행정청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조언이나 지도 권고를 할 때도 조금 조심을 해라. 라는 취지로 제 행정절차법에 들어와 있고요. 행정절차법 뒤쪽에 보시면 이제 행정지도와 관련해서 행정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행정지도는 그래서 행정기관이 여기서는 행정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행정청은 아까 어떠한 이제 이러한 이제 어떤 행정적인 행정의 목적에서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보시면 어떤 단순한 지도, 권고, 뭐 이런 사실적인 행위다 보니 여기서는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그것도 처분은 얘가 있지만 뭐 조언은 그 옆에 있는 다른 뭐 지나가다가 뭐 국세청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나가다 건축과장이 뭐 저렇게 하면 좋다더라 뭐 이렇게 옆에 다른 기관이 말할 지도 공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행정기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행하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정인 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공고 어떤 조언을 하는 그러한 행정작용을 말한다. 또 시 하나 빼먹지 않고 외워주시고요. 자, 당사자 등이라고 하면 아까 당사자는 당사자와 감옥에 있는 당사자고요. 남옥에는 이해관계인입니다. 감옥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라고 해서 아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 이 처분 아까 우리 화살표로 그릴 수가 있는데 이 화살표에 딱 맞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그 처분에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를 이제 당사자라고 하고 등은 그거 말고 이해관계인을 말하는데 이해관계인도 그러면 다 이해관계인이야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딱 이게 뭐죠? 앞뒤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를 말합니다. 여기는 앞에 있는 부분이 이제 행정청이 이것과 관련해서는 너 을, 병, 정 너네까지는 이것과 관련해서 너네들이 이해관계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사전 통지도 해줄 거고 공청회에 너네들을 참여시켜 줄게 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제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했다 한 그런 이해관계인들은 이제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당사자 등 하면 당사자 이해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5, 6, 7 요거는 이제 침입적 절차에서 우리가 아까 의견 청취 요거 볼 때 우리가 이제 청문, 공청회 그리고 이제 의견 제출 이렇게 세 개 있었잖아요. 세 개는 아주 잘 나오는 단골적인 부분이니까 꼭 외우세요. 자,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그래서 행정청이 여기서는 행정청도 포인트고요. 어떠한 처분이라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우리 말합니다. 포인트라고 해서 그것만 외우시는 건 아니죠. 알죠? 다 외우는데 거기가 포인트를 좀 잡아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은 이제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인 거죠. 자, 그런데 공청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죠. 당사자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청문이라고 하면 자, 행정청이 이제 이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자, 이 침입적 처분에 대해서 그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서 야, 너 진짜 미성년자한테 주류 판매한 게 맞아? 얘가 근데 그 사람들이 뭐 가짜 신분증 같은 걸 보여줬어요. 이런 증거 같은 거라든지 진술 같은 걸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증인들도 나와가지고, 맞아요. 저 사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옆 테이블에서 봤는데, 자기들 막 성년자라고 막 속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사람 불러 앉혀놓고,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뭐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들을 우리는 청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공청회라고 하는 건 어떤 행정, 기관이,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 그리고 관련돼서 어떤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걸 하게 되면 어떤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이런 걸 했을 때 어떤 주민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공청회인데 여기는 이제 행정작용이고 전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아까 위에 있는 청문은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해서 증거 듣고 의견 듣고 해서 이제 하는 절차인데 이 공청회라고 하면 그냥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처분에 국한되어 있는 절차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이든 후든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볼 때 이제 실시하는 절차를 공청회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의견 제출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해서 이제 의견 제출, 이제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요 세 개 카테고리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의견 청취제도다 이렇게 부르고요. 자, 보시면 자 청문은 처분을 하기 전이고요. 의견 제출도 행정작용을 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공청회라는 부분이 조금 이질적인 친구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행정작용에 대해서 전후 뭐 관계없이 그냥 의견을 듣는다라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 행정절차법 자체가 다른 법에 많이 준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 이 공청회 규정을 여기서 빡세게 만들어 놓고 다 갖다 쓰기 위해서 좀 여기 행정작용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의견이 들어서 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거 공청회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저는 아까 이제 그 의견 청취 절차에서 저 침입적인 처분에 대한 절차로 넣어놓긴 했는데, 일단 외우실 땐 그게 편하고, 이제 거기에 딱 넣고 보면 좀 안 맞는 느낌이 좀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공청회는. 그래서 이제 공청회는 이제 카테고리 분류상으로는 거기 있긴 한데, 공부할 땐 거기 들어있긴 한데, 이 공청회는 되게 그냥 어떠한 제도나 뭔가를 만들 때, 행정 정책을 펼치려고 할 때, 뭔가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이럴 때 많이 사용되는 절차라고 보시는 게 조금은 더 이해하시기는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밑에 반가운 소식 8, 9는 안 외워도 돼요. 8, 9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보니까 쓸 데가 거의 많이 없는 것 같아서 8, 9는 외우지 않도록 하고요.